1919년에 내게 있어 당신의 존재는 더없이 소중하답니다. 당신에게 끌리고 있거든요. 라고 쓴 그녀의 쪽지가 있는데 이를 최초의 단서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 쪽지는 조각조각 찢긴 흔적이 있다. 오펠리아가 사무실에 써놓고 새삼 부끄러움을 느끼고 찢어서 휴지통에 버린 것을 페소아가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녕하세요. 서점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정서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것은 포르투갈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페소아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페소아의 연애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페소아에 대해서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페소아 김한민, 리스본에서 만난 복수의 화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페소아와 그의 연인 오펠리아가 사랑을 시작하던 무렵의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었어요. 여인이 쪽지를 썼죠. 나에게 당신의 존재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끌리고 있어요. 라고 쪽지를 썼다가 그 쪽지를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서 저희한테 전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요. 근데 페소아는 원래 숫기가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이제 사랑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오피리아인데요. 오피리아가 편지를 써놓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찢어버린 거죠. 근데 이 찢어버린 편지를 아마도 페소아가 휴지통에서 발견했던 모양이에요. 그거 자기 보관함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집에 있는 보관함에다가. 너무 귀엽죠. 근데 그 보관함을 열어본 페소아의 조카딸이 와, 이 편지를 찢어버렸다니. 이 찢어진 채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니까 솜씨 좋게 이렇게 해서 짜맞춰가지고 테이프로 잘 붙여놓은 거죠. 자, 어쨌든 여인의 마음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페소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회사에 정전사고가 났어요. 마침 모두가 다른 볼일을 보러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페소아가 기름 등불을 밝혀가지고 오피리아 책상에다 놨죠. 그리고 쪽지를 남긴 거예요. 먼저 가지 말고 있어주세요. 라고 썼대요. 딱 보니까 오피리아는 이제 나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서 퇴근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페소아가 사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녀 앞에 햄릿이 오피리아한테 하듯이 한쪽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두 사람은 아주 로맨틱하게 시를 주고받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미스터 선샤인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 두 사람이 걷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걷다니 이게 되게 행복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 쪽으로 걷고 너는 내 쪽으로 걷고 그렇게 하다가 나란히 걷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던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산책을 막 다녀요. 시를 주고받고 긴 산책을 즐겼어요. 페소아가 로맨틱한 게 되도록 오래 산책하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기 싫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이제 저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남자친구가 집 앞에 데려다 주면 2분 거리였는데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또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고 그 친구 또 다시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동네 소문나서 엄마한테 등짝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페소아는 되도록 오래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 돌아갈 수 있는 최장거리를 미리 계산해 놓고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엽죠? 뜨거웠지만 근데 비밀 연애였대요. 페소아는 원래가 성격이 비밀스러웠고요. 또 연애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페소아는 연애라는 말을 경멸했대요. 이건 부르주아적인 단어다. 대신에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로맨틱한 사람이죠. 어쨌거나 둘은 많이 사랑했어요.
사랑하면서 편지를 참 많이 주고받아서 그 편지들이 지금 책으로 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페소아가 오피리아한테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편지를 써요. 책에 그 편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피리아, 너를 많이 사랑해. 정말로 많이. 너의 타고난 성격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를 거야.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너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 이제 남은 문제는 결혼, 가정 같은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맞느냐겠지. 난 회의적이야. 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조금 이해는 갔던 게, 페소아가 말하기를 나는 내 작품을 완성해내기 위해서는 고요와 고립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해요. 왜 작가로 태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페소아가 죽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오피리아는 결혼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죠. 하지만 페소아가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이 많았어요. 오피리아는 모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날 때가 됐다고 느꼈는지 조카 딸을 불러요. 그리고 과자 상자에 숨겨놓았던 페소아의 편지랑 쪽지를 하나씩 꺼내서 읽어주면서 사랑의 에피소드들을 들려줬다고 해요. 덕분에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후대에 남았고요. 오피리아는 나중에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몸이고 결혼한 사람이지만 정말 평생 사랑했던 사람은 페소아였다라고 밝혔대요. 지난주에 우리 비혼주의자 남자친구를 둔 여성분의 사연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기도 어떤 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라고 올린 분도 계신데 전에 이분도 오셔가지고 남자친구가 결혼하기 싫대요 라고 해서 고민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또 현주님은 사랑하다. 연애한다는 말보다 더 진심이 담긴 것 같아요, 왠지. 연애도 좋은 거죠. 사랑은, 사랑한다는 거는 혼자 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걸 수도 있지만, 연애를 한다는 거는 두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겠죠? 뭔지는. 우리 다 서로 아는 그런 거. 자,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롯이 칠님께서는 서점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방송 들으니까 더 반갑네요. 아까 청주에서 서점 방문하신 분 맞죠? 서점 막 끝날 때 허겁지겁 오셔가지고 저희 8시까지예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금방 볼게요. 그래서 땀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에어컨을 꺼놓은 거죠. 퇴근하려고. 너무 죄송했어요. 다음에 오시면 꼭 제가 누구예요라고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에어컨도 틀어드리고 시간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로스님께서는 매주 일요일이면 라이브 방송 한다는 알림을 보고도 월요일을 탓하며 방송 들을 여유가 없었는데 서울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들으니까 한결 여유가 있네요. 반갑습니다 하셨고 반가운 이름들이 많네요. 창식님도 오셨네요. 창식님이라고 제가 정말 귀여워하는 저희 서점 투어 리스트라고 하면 될까? 서점을 막 돌아다니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다녀요. 근데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인형인데 까만 고양이 인형인데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쏙 나와 있어요. 고양이가. 데리고 다니면서 서점 투어하면서 자기 분신처럼 자기 사진 안 올리고 이렇게 고양이가 서점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여기저기 서점 다니면서 올리고요. 저희 서점 예뻐해 주시는 분이에요. JKN 아마님께서는 동네 서점에서 책 한 권 사서 맥주 마시면서 읽다가 리스본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디어릴리스타님 또 보내셨어요. 페소아의 불안의 책인가? 읽어보고 싶어 고민이었는데 소개해준 책이랑 같이 봐야겠어요. 네, 불안의 책 같은 경우는
좀 읽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김한민 작가가 패소화 전문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패소화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이랑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게 읽힐 거예요. 다음 나이스 줄리아님, 그럼 오피리아 남편이 불쌍해지는데요. 너무 현실적인가요? 아, 결혼하신 분들 중에 만약 결혼했다가 죽을 때 너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은 물론 당연히 내 남편이었어, 내 아내였어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고요하기 힘들죠. 소연님. 네, 소연님네 가정은 조용하지 않은가 보죠? 오늘 정말 어린이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고요하기 힘들더라고요. 또 낸시랭이라고 고양이 데리고 안 그래요. 좀 달라요. 낸시랭 고양이랑 얘는 까만 애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야, 멋진 분 나오셨다. 아멜리아 1124님께서는 새로운 남자랑 데이트할 때마다 서점 리스본을 꼭 가요. 반응들이 제 각각이더라고요. 그 반응들을 잘 보고 본인 취향이랑 맞는 사람이랑 연애하면 되겠다. 그쵸? 네. 어, 여러분이 많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잔상님 사연 하나 볼게요. 제 사연은 정말 흔하고 쉽게 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에겐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1년을 보내고 그 후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우연히 다시 연락이 되어서 서로의 바보 같았던 1년을 알게 된 이후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하고 한 달을 더 만났는데요. 반년 동안 30일 중 20일은 싸우면서 지냈어요. 겨울의 새벽을 닮은 그 친구와 여름의 오후를 닮은 저는 서로 맞지 않았죠. 그 친구는 이별을 고하고 저는 늘 붙잡았고요. 그렇게 반년을 하니까 저도 지쳤나 봐요. 마지막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왜? 라는 물음을 던졌고요. 그 친구에게 평소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그 이유를 듣고 알겠어 라고 대답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럴 때 있죠. 왜? 왜 우리가 헤어져야 돼? 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극복할 수 있어. 아니면 네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팽팽하던 끈이 끊어졌달까? 아니면 이 팽팽함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놔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알겠어, 그래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 친구를 마음에 들인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였어요. 이별의 이유는 우린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받게 되지 않는다. 이별 후 약 반년 후에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사귄 건 아니고요. 얼굴을 맞댄 거죠. 제 손에는 물들은 안개꽃이 있었어요. 그 안개꽃은 저희의 완벽한 이별. 살아있어도 살아있다는 안부조차 알 수 없는 완벽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전 그 친구를 그 안개꽃 이후 2년이 되어 가도록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려요. 정말 흔한 사연이죠. 저는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도 무서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전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연애 말고 사랑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주절주절 적고 나니 마음 한켠이 조금은 후련합니다. 패소화가 아니게 나오네요. 연애랑 사랑을 구별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랑할 때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랑한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근데 사랑이 시작되면 이런 거였지. 맞아, 이런 게 시작하는 감정이었지. 라고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뭐 안 오면 말죠. 뭐 꼭 사랑해야 되나? 안 오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올 거예요. 음, 제가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저희 집 뒤에 경의선 숲길이 있어요. 그 숲길을 걸어서 오면 서점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컨디션 좋은 날은 제가 좀 새벽잠이 없어서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막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동트면 공원 산책할 때가 있는데 한동안은 매일 운동을 했어요. 아침에 공원 한 2바퀴 걷는데 걸을 때 보면은 그 새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가지고 5시 막 이럴 때 여름이면 동이 트잖아요. 거기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세요. 저는 희한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나 나란히 걷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진으로도 많이 남기고 뒷모습 몰래 몰래 찍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부부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마 혼자 드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 새벽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손잡고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재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아침부터. 슈트 같은 거 입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마 밤새 보고 싶어 하다가 여자친구 만나러 나오는 설렘에 막 단장하고 나오신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예쁘다. 저런 거. 그리고 저렇게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한 손이지만 그 손을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고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온다는 것도 참 희망적이구나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 게다가 젊어서 가슴이 막 뛰는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인데 사랑이 올까 안 올까 그런 걸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애 말고 사랑이요. 그 연애가 더 힘들죠.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연애는 내가 주는 만큼 또 그 주는 것을 흔쾌하게 받아주는지 상대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오히려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사랑은 혼자서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짝사랑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알았죠. 안 맞는 사람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받게 되지 않아. 이거는 사랑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취향이 맞는다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방식이 맞는다든가 하는 거는 사랑의 감정하고는 또 다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좋아하지만 아까도 봤잖아요. 오피리아랑 페소아처럼 많이 좋아하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같이 가고 싶은데 한 사람은 같이 갈 수 없어. 나는 고립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 라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한테도 상처가 되고 고독을 원하는데 옆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또 그 사람은 숨이 막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잔상님께서는 지금 연애랑 사랑을 구별했잖아요. 사랑은 안 맞아도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연애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둘이 같이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닐까를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연애를 사랑하지만 같이 잘 갈 수 있는 사람과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많이 좋아하지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상처를 받아서 내가 망가진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만큼 뜨겁진 않지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 옆에 있어야 될 건가는 본인의 선택인 거죠. 잔상님이 이런 괜히 뭐 사랑이 안 오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걱정도 에너지잖아요. 생각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겨요.
걱정이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 누군가 와도 사랑이 안 올 것 같은데 저 사람 사랑일까?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어요. 재밌게 살다 보면 당연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시다. 응원합니다, 선상님. 오늘 끝곡 들을 시간이죠? 각자 듣는 끝곡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거 듣고 우리 이제 헤어져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이 노래예요.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그대여 새벽 바람처럼 걸어 거니는 그대여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그대여 여기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 심규선, 루시아란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라는 노래예요. 한철만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듯해서 골라봤어요. 그냥 전 그래요. 그냥 사랑은 사랑이지. 영원해야만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줄리안님께서 첫 청취인데 좋았어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운님께서는 일요일만 기다려요. 오는 주도 일요일만 기다리면서 힘낼게요. 감사합니다. 디어릴리스타님 처음 들었는데 좋았어요. 네, 일요일만 기다린다고 하시는 운님께도 고마운 마음 전하고, 처음 들어주신 분들도 정말 좋았고, 이 노래, 심규선님 노래 한번 주무시기 전에 들어보세요. 그냥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오히려 저는 그랬어요. 내용은 되게 슬픈데 노래는 정말 예쁘잖아요. 듣고 있으면 와, 그래, 뭔가 이렇게 샬랄랄라 이렇게 마음에 꽃이 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너무 멀리까지 보고 영원해야지 사랑이야 라는 강박 때문에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사랑하지만 스스로 벽을 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꽃이 피니까 좋았지 않나요? 꽃이 안 핀 거보단 낫잖아요. 전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도 꽃이 피어서 좋지 아니했는가? 라고 묻고 싶은 거죠. 한철이라도 예쁘게 꽃을 피워서 두고두고 그 꽃을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사랑은 하면 어떨까요? 한철만 피고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냥 냅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아까 페소아와 오피리아 얘기처럼요. 음, 자, 이제 우리 헤어져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고마웠고요. 사랑한다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로 오늘 리스본 라디오 온라브 마칠게요. 읽고 사랑하면서 즐겁게 일주일 보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에 다시 만나요. 이상 리스본 라디오 정서점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보아노이즈.